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 군수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장희영입니다. 오늘 토론은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 지방 동시선거 가평군 수선거 후보자들의 공약과 철학을 비교해서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가평군 선거방송 토론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및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데요. 참고로 오늘 토론회는 5월 25일 시청자 미디어재단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딜라이브 경동 케이블 TV를 통해 중계방송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8회 전국 지방 동시선거 가평 군수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토론의 진행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 토론은 후보자의 모두 발언 후에 총 6번의 사회자의 공통 질문, 그리고 후보자들의 보충 질문과 답변,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보충 질문,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드리는 모든 질문은 각 분야 전문가들과 일반 유권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가평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서 사전에 결정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과 비전을 듣기 위한 자리인 만큼 함께 하시는 두 후보자 모두 상대에 대한 비방이나 인신공격, 허위사실 공표 등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정해진 발언 시간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1차로 사회자가 경고를 드리고요. 제 경고 후에도 계속 발언이 이어질 경우에는 마이크 작동이 중지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다 공정한 토론을 위해서 발언 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는 만큼 두 분 모두 제한 시간을 잘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에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후보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됐는데요. 후보자들의 좌석 그리고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결정된 것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좌석 순서에 따라 후보자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송기욱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송기욱 가평군수 후보입니다. 네, 그리고 기호 2번 국민의힘 서태원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기호 2번 가평군수 후보 서태원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두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2분이고요. 모두 발언은 송기욱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평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가평군수 송기욱 후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일상을 보낸 지가 2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평 지역의 경우 각종 농사일에 한참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고 본격적인 관광 성수기를 맞아 펜션과 관광지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동안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정상적인 일상 회복이 가능해지면서 기나긴 고통의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이토록 바쁜 일상 속에서 오는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 가평 지역의 경우 당선과 함께 각종 소송과 구설수에 휘말려 제대로 된 행정과 지도력을 발휘하기가 힘든 상황이 무려 10여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끊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잘못된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지도자가 정상적인 행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평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지역 성장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규제 철폐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가평군 범시민연대와 함께 네, 송 후보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제한 시간이 지나서요. 못하신 발언 혹시 있으시면 이따 다음 발언 기회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서태원 후보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역시 제한 시간 2분입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가평군 여러분, 코로나19로 많은 힘든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이제는 국민 모두 함께해서 행복한 세월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가평군에서 나고 자라며 동행의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가평에 있는 초중고 학창 시절엔 학생회 임원을 하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공직생활에 입문해서 단 한 번의 부정에 연루되지 않는 청렴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지역을 위한 헌신과 노력은 저의 보람이며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지난 국내인 경선에 참여하여 주신 가평 국민 여러분 덕분에 지금 이 자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 올리겠습니다. 지역을 위한 헌신과 노력은 저의 보람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가평군의 무궁한 행복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태원 후보님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 질문에 들어가겠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자가 드리는 공통 질문입니다. 두 후보자는 제 질문에 각각 2분씩 답변을 하시고 답변을 들은 이후에는 후보자 간의 질문과 답변을 또 서로 교환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인데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국민들의 일상이 되살아나면서 그에 따른 관광 수요도 크게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천혜 자연환경과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또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이 관광산업의 수요를 가평군으로 크게 불러올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평군만의 특색 있는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두 후보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답변은 서태원 후보께 먼저 청해 듣겠습니다. 예, 가평군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평군의 소중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산림이며 하나는 가평군 경계선을 가로지르는 북한강과 가평천, 조정천이 있습니다. 우선 산림 자연을 이용한 자연 생태 관광을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화 시스템으로 산림체험 지식관광 산업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북한강 수자원을 기반으로 상상 초월한 가평군만의 관광 산업을 개발하겠습니다. 제가 군수로서 구성하는 가평군만의 특별한 관광 산업은 자라섬 수변 생태 관광벨트 사업을 중심으로 음악역, 작고을 시장, 자라섬, 스마트 관광 인프라 구축, 북한강 백길과 유람선으로 호명산, 우롯산 산악과 부티 프랑스 등 북한강 수변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산악 수상 관광 순환루트 조성 사업을 추진해서 관광 사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평군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협의회, 펜션협의회, 수상레저협회, 농촌관광협의회 등 민간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관광산업 제안을 수렴하여 디지털 스마트 관광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되신 거죠? 네. 예, 시간 잘
맞춰 준비해 오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역시 같은 질문, 관광 산업 활성화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번엔 송기욱 후보께서 2분 동안 답변해 주시죠. 네. 그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려면 본인의 답변을 먼저. 제 답변이 우선 우리 가평은 각종 규제로 인해서 사실 관광 산업이 발달이 좀 더뎌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첫째 우리 가평 관광공사를 설립을 통해서 좀 체계적인 관광 산업을 발달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첫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가평에 큰 틀에서 우리 국가 정원을, 자라섬 국가 정원을 조성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또 관광 산업에 기여하는 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 세계 한류 문화 센터를 설립해서 우리 가평군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를 하고 문화 쪽에 가평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계 한류 문화 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변 구역을 이용해서 환경부의 관리권을 이양받아서 그 관리권에 대한 관광 정원을 조성해서 우리 일자리 창출하고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벼룩시장 특산물 먹거리촌 조성 사업과 연계하겠습니다. 끝나신 건가요? 네. 예. 아까 조금 착오가 있어서 제가 5초 더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러셨어요? 마무리하시고요. 지금 이제 같은 질문에 대한 두 후보의 답변을 각각 들었습니다. 이제 후보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질의응답을 주고받으시면 되는데요. 먼저 서태원 후보의 질문을 먼저 듣겠습니다. 예, 송기욱 후보께서 말씀하시길 수변구역 관리권을 이양받아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이걸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네, 제가 질의응답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고 답변을 하세요. 질문은 각각 30초씩 하시면 되고요. 서 후보님 30초 안에 잘 질문해 주셨고 여기에 대한 답변은 2분 정도 제가 또 추가로 드릴 테니까 여유 있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조금 전 서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송 후보님 답변해 주시죠. 수변구역의 관리권은 이미 2007년부터 제가 환경부에 물리용 부담금 갖고 수변구역에 토지 매수한 걸 우리 지방자치제에 이양하라라고 이렇게 수없이 주장했습니다. 또 환경부가 물이용 부담금 갖고 지방자치의 땅을 매입하는 것은 좋으나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가평군에 이양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일자리라든가 또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 지방자치에서 하면서 우리 우리 가평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이런 체제로 변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환경부가 우리 지방자치에 수변구역에 토지 매수한 걸 이양하기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노력도 많이 있었지만 우리 함께 우리 가평군의 이장님들 또 여기에 시민단체에서 함께했던 분들이 투쟁한 결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관리 이양된 토지를 우리 가평군에서 잘 활용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꽃도 심고 갈대숲도 조성하고
그렇게 해서 주위 관광객들을 맞이할 생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송 후보님께서 서태원 후보께 질문을 30초 안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광 그 산업의 그 기초가 되는 이 우리 관광객들을 특히 어떤 방식으로 가평에 모셔오겠습니까? 네, 답변. 관광 벨트 관광 지금 뭐 조성을 한다 그러셨는데 저 북한강변 관광벨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북한강 백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 공직생활할 때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해갖고 남이섬과 가평군과 효정과 그다음에 북한강 페리 4개 단체가 협조해서 북한강 백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백길 사업에 산악과 같이 연계되는 그러니까 이제 케이블카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노선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저가 한 게 이제 음악역도 연결이 되고 작골 시장도 연결되고 자라섬 그다음에 이제 북한강 백길 따라서 남이섬 그다음에 물미마을 또 유람선 통해서 호명산, 우럽산, 푸티프랑스 연결하는 벨트를 형성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예, 중간중간에 휴게 공간도 만들어서 특성화된 어떤 먹거리, 볼거리를 만들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시간 남으셨으니까 더 뭐 하시고 싶은 말씀 하셔도 됩니다. 예. 지금 가평군은 이 북한강이 32km 흐르고 있는데요. 이 북한강을 이용한 관광 사업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람선 사업을 병행하면서 그 유람선에 따라서 각 마을별 선착장을 만들어서 그 선착장에서 어떤 볼거리, 먹거리를 만들어가면서 1000만 관광객을 만들어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평군만의 특색 있는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두 후보자님께 잘 들었고요. 두 번째 역시 좀 무거운 질문인데요. 노인 복지 정책 관련된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가평군의 노인 인구 비율이 27.8%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4.2%고 전국 기준 17.5%. 다시 말해서 가평군의 노인 인구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 복지에 관한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각 후보자께서 구상하고 있는 가평군 맞춤형 노인 복지 정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역시 2분씩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번 질문 답변은 송기욱 후보부터 먼저 해주시죠. 저는 가장 가평에서 우리 노인 복지 정책으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우리 어르신들이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여러 어르신들한테 데이터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가장 시급한 게 우리 가평의 종합병원, 국공립 종합병원 내지는 의료원, 이 가장 시급하다. 지금 가평에서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갑자기 몸이 아프셔서 병원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가평 인근에는 구리로 와야 됩니다. 그럼 구리로 오는 시간이 뭐 한 시간 이상 걸리는데 급한 갑자기 쓰러지는 뇌졸중이나 뭐 이런 각종 병이 갑자기 닥쳐오면은 도중에 오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구리나 춘천으로 가는데 가까운 곳에 이런 종합병원이나 의료원을 세워서 우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빨리 찾아서
병원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그 공공 검진 시스템을 활용한 또 집에서 그 노인들이 그 집에 혼자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비상체제 인지 시스템 등을 구축하겠습니다. 또 전담 복지위원제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할 수 있는 노인 보조기 수리센터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태원 후보께서 역시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해서 2분 동안 답변해 주시죠. 그 노인들이 주로 겪는 그 어려움은 경제적, 사회적 기능 저하로 이제 자립형 생활력과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약화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정책으로 노인 자활 역량을 향상시켜줘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그 노인들의 사회활동 지원 사업과 일자리 지원 그리고 노인 복지관 프로그램 확대, 경로당 활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노인들이 사회 참여를 위한 노인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고 또 추진토록 할 것이고 또 노인 일자리에서는 독거노인 돌봄과 노인 시장형 일자리를 좀 만들어 나가는 게 우선일 것 같고 병역 활용형 일자리로는 도시농부 텃밭 활동 지원 및 독거노인 돌봄 코디네이터 등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 좋은 일자리를 노인들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주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경로당이나 노인의 지혜, 읍면 분해를 가면서 만났던 주요 내용이 그 어르신들께서 경로당 회장에 대한 업무 수당 상향 조정을 원했었고 식사 도우미에 대한 지원을 좀 원했었고 노인 대학에 대한 전담 인력을 좀 확충을 좀 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여론이 좋은 일자리였습니다. 우리도 일할 수 있는데 일자리를 달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방금 들은 답변에 대해서 후보자 간의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시간 30초, 답변 시간 2분씩 각각 할애되겠습니다. 송기욱 후보께서 먼저 서태원 후보께 질문하시죠. 우선 서태원 후보님께서는 사회 참여를 우리 어르신들을 어떻게 시킬 것이고 또 노인 일자리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우리 어르신들을 노인 일자리에 참여시키겠습니까? 답변 좀 해주시죠. 예, 답변 시간 2분입니다. 예, 일단은 사회 참여는 그 우선적으로 그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경로당에 참여해서 많은 정보와 친분을 가지고 유대관계 가지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할 것이고 그리고 평생교육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노인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교육에 평생교육에 적극 활용해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에 대한 문제는 지금 이제 이거는 그 노인 일자리에 맞는 그런 모집을 통해서 저희가 일자리 배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별로 그 일자리에 대한 취업지원센터 상담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노인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적극 홍보해서 추진토록 할 것이고요. 더더욱 중요한 거는 그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가 쉽게 안 나오니까 이 간주도형으로 꼭 필요한 곳에 노인분들을 배치시켜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확진시키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이 민간 기업들이
노인분들을 안 쓰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간이 우선적으로 나서서 좀 편안한 일, 노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좀 일자리 알선을 주선하고 그 다음에 간 주도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그 독거노인 돌봄이나 그 뭐 시장형 일자리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서 후보께서 송 후보님께 질문하시죠. 그 송기우 후보님께서 이제 그 노인들의 건강을 우선시해서 병원을 말씀하셨는데 이 병원을 유치하거나 건립하려고 그러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게 금방 되질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안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부분 조금 부연 설명 좀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종합병원은 우선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종합병원과 국공립의료원 이걸 병행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합병원은 이제 저희 그 민자유치로 우리가 민자유치로 유치를 해만이 아마 우리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민자유치를 통해서 유치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당선이 되면.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국공립의료원, 우리 가평군과 비슷한 지역에 포천이나 뭐 안성은 우리보다는 좀 크죠. 근데 이제 연천도 이렇게 연결 보니까 연천도 의료원이 있는데 저희가 인구가 연천보다는 사실은 조금 많죠.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그 가평이 지금 그 아파트 허가가 나간 게 한 1,000세대 정도 준비하는 것까지 하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인구가 한 2만 명 이상 3만 명 가까이 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의료원은 당연히 우리가 경기도나 국가가 이제 삶의 질 또 복지를 위해서 해줘야 된다. 지금 10,000불 시대, 20,000불 시대는 지났습니다. 30,000불 시대가 넘어섰는데 누구나 다 같은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일단 해야 된다라는 데 방점이 좀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공통 질문은 이것도 역시 계속 나오는 질문인데 교통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 가평군의 교통 환경은 좀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도 개통이 됐고 경춘선 복선 전철 및 ITX 개통 그리고 제2경춘국토 확정 등등 다양한 호재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상습 정체 문제나 또 부족한 대중교통은 좀 더 개선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두 후보자께서는 가평군 교통 환경과 관련해서 현재 해결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진단도 좀 듣고 싶고요. 그 진단에 대한 처방전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해결이 가능한지 그 개선 방안까지 여쭙겠습니다. 역시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2분이고요. 이번 공통 질문은 서태원 후보께 먼저 답을 듣겠습니다. 예, 가평군의 교통 환경은 본 후보도 매우 열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평군을 사람 중심 미래지향적 교통 환경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첫 번째 걷기 좋은 보행자 중심 도로를 좀 조성하고 스마트 안심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감소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2경춘국도나 추가로 신설되는 GTX 비노선 등을 그 국가 교통 체계를 세밀하게 조사 분석해서 가평 구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가평군의 교통 환경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안전대책 문제가 좀 부재하고 대중교통 서비스가 좀 부족하고 교통약자 보행 대응책에 좀 부족한 부분이 조사되었습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저는 그 가평군 관내 도로망을 전수조사해서 아동 교통안전, 노인 교통 취약계층, 비도신 교통안전 취약지역 보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들을 위해 차도와 보도에 대한 명확한 구분도 시행하고 대중교통, 특히 시내버스 사업성을 검토하여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가평군이 골짜구니 이렇게 돼 있는데 버스가 하루에 2번씩 들어가는 곳이 있고 또 행복택시를 운영하는데도 그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데 이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행정 지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엔 송기욱 후보께서 역시 그 교통환경 개선에 관한 답변 2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의정활동 4년 동안 가평의 그 경춘국도를 좀 새로운 도로망을 통해서 40지방 국도 하나 갖고 여태 그 가평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 도로를 이용했는데 가장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4년 동안 제가 그 중앙정부 국회의원들 특히 가평의 윤호중 국회의원 찾아다니면서 윤호덕 재정위원장 국회에 이분들을 통해서 이미 그 5개년 사업에 국도 국지도 확보해놨습니다. 제가 4,08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5개년 개혁에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이건 송기욱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GTX 노선 이것도 제가 B노선 GTX B노선은 사실상 그 가평에 대통령 선거 때 내 공약으로 이재명 후보한테 사정해서 놓습니다. 놓아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아쉽게도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에 낙선이 돼서 그러나 저는 이 춘천과 연계를 해서 반드시 그 GTX B 노선은 청평에 정차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가평에 정차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춘천까지 연장하는 것을 반드시 저는 자신 있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우리 가평에 GTX B 노선으로 그 정차를 하게 되면 서울 인근 거리 한 15분 정도가 단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반드시 제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군수가 되면 그런 2가지 이상 더 열심히 여기까지 듣고 하겠습니다. 이따가 또 답변하실 시간이 있으니까요. 네네. 필요하시면 또 해주세요. 이번엔 또 후보자들 간의 질의응답입니다. 질문 30초, 답변 2분씩 청해 듣겠습니다. 서태원 후보께서 먼저 질문해 주시죠. 예, 송기욱 후보께서는 그 제2경춘국도 노선 선정할 때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GTX B 노선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부분 이게 이제 국책 사업인데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 연장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GTX B 노선은 그 송도에서 마석까지 오는데 사실 지금의 마석까지 오는 걸 춘천까지 연결하는 거지 않습니까? 연결? 지금에 있는 철도 노선 같고 네. 그 마석까지 오는 거는 뭐 새로 철로가 세워져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가평, 청평, 가평, 춘천까지 가는 그 철로는 그냥 지금 철로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얼마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특히 또 춘천에는 춘천에서 속초까지 고속 전철을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춘천에 우리 그 국회의원님들 2분 계시지만 그분들도 연계해서 아주 그분들도 더 지금 여기에 우리보다 더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하고 우리 국회의원
또 춘천에 요번에 당선되는 시장 뭐와 같이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중앙정부에 그 정치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 중앙정부와 연결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경춘국도는 제2경춘국도는 제가 지난번에도 토론할 때 말씀드렸지만 현재 노선이 뭐 저는 합의된 노선이기 때문에 지금 가평 쪽에서 읍 쪽에서는 그 고등학교 소음 때문에 하는데 그러니까 해저 쪽으로 우리 강을 건너서 지하로 할 수 있으면 학습권을 침해하는 방법을 좀 피해가면서 그렇게 좀 추진할 생각입니다. 요구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송기욱 후보께서 서태원 후보께 질문하시죠. 똑같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우리 서태원 후보 GTX 노선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제2경춘국도는 사실상 저희가 예타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원도에서 그 예타 면제를 강원도목으로 받았기 때문에 예. 앞부분에 질문 요지가 있었으니까 답변 가능하실 것도 같고요. 앞부분에 가능하고 두 번째 저희가 두 번째. 지금 질문을 더 들을 수는 없고요. 네, 예. 그 말씀해 주시죠. 제2경춘국도 부분 어떻게? 네. 경춘북도 부분은 강원도목으로 받았는데 지금 현재의 그 설계대로 그냥 진행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잠시만요. 여기서는 사실은 제한 시간이 지났지만 같은 얘기니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그냥 질문을 이 부분은 인지를 하고 답변을 더 들어야 되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GTX 피 노선에 대해서는 지난 그 3월 9일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께서 공약을 넣었던 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가평군의 힘으로 풀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께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가평이 될 수 있다라는 뜻으로 그 건의를 드려서 대통령께서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 추진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있고요. 그 제2경춘국도 문제는 현재 그 국토부에서 노선 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노선 결정 속에서 주민들의 그 어떤 요구나 어떤 뭐 반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기 노선을 조금씩 손을 보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되고 있고요. 학교 앞으로 내려가는 부분을 송기욱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학교 앞쪽으로는 지하로 갈 수 있으면은 강력 건의해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답변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평군의 그 도로 상습 정체 문제는 꼭 가평 국민이 아니어도 느끼는 거여서 이 부분이 예. 좀 어떻게 해결할까 저도 궁금했는데 듣다 보니까 뭐 저희 같은 외지 사람보다 오히려 가평 군민들의 어떤 편익이 증대될 수 있는 이런 개선안이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교통 관련된 질문에 이어서 네 번째 공통 질문은요. 화장 장려에 관한 질문입니다. 장례 문화 변화에 따라서 화장장 신규 건립 문제가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뭐 단독형이냐 아니면 이웃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어떤 공동형 화장장이냐 혹은 이웃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공동장을 우리가 이용을 하고 비용을 지불할 것이냐 등등등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후보자께서는 이런 화장장 건립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두 분 답변 시간 2분씩이고요. 이번 질문은 송기욱 후보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예, 지난번 우리 가평군 전체 갈등을
일으킨 그 광역 화장장에 대해서는 뭐 저는 두말 할 거 없이 저는 주민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광역 화장장은 제가 군수가 되면 반대합니다. 지금도 반대하고 있고요. 저는 의회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사업 선정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뭐 국민들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반대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이 많은 화장을 하시려면은 비용이 또 이게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평 인근의 춘천이나 뭐 인제, 우리가 가평에서 이제 화장을 그 춘천을 많이 가는데 인제고 비용이 한 1인 70만 원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를 따져보니까 약 2명꼴이 사망률이 2명꼴이 안 되는데 한 700명 정도를 잡는다 해도 약 5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요. 저는 또 이 70만 원도 적다. 그래서 제가 공약으로 말씀드렸는데 화장 비용과 장례 비용을 합쳐서 200만 원을 드릴 생각입니다. 200만 원이면 충분히 화장과 장례 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200만 원의 공약에 넣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규 건립은 반대하되 그 외에 다른 어떤 복지 정책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서태원 후보께서는 또 어떤 답변을 주실지 역시 2분 드립니다. 예, 저희 그 장사 시설에 대한 견해는 지금과 같이 그 국민이 양분돼서 갈등을 겪으면서 장사 시설 유치는 반대합니다. 제가 원하는 장사 시설은 국민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국민이 원하는 그리고 국민이 운영하는 시설을 원합니다. 지금 그 여론조사를 한 거로 봤을 때는 국민 대다수가 단독형 소형을 원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전문가나 또 이 장사시설 반대하시는 그 특위와 함께 논의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 분석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도 늦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언젠가는 해야 될 시설이지만은 지금 장사 시설에 대해서 아주 국민의 그 반대 측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굉장히 노여워하는 이런 상황을 끌고 가면서 장사 시설을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춘천시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거기와 접촉을 시도한 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 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송기우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장례비와 또 화장 장비에 대한 지원을 최소 100만 원 이상으로 생각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예. 저의 의견은 이렇게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다 뭐 당장 건립에는 별로 동의하시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송 후보님께서는 일단 절대 반대, 그리고 우리 서 후보님께서는 논의를 충분히 거쳐서 합의하에 가능하면 그때 건립 이렇게 좀 생각을 지금은 아니고 그렇죠. 지금은 아니고 이 다음에 또 먼 미래에 충분하게 국민이 화합됐을 때 그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분 다 또 대안으로 그 다른 지역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고 또 복지를 같이 지원을 하고 이런 방안까지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이 답변이 좀 공통되는 부분도 있고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어서요. 질의응답이 어떻게 오갈지 궁금합니다. 질문 30초, 답변 2분으로 역시 질의응답 이어가겠고요. 이번엔 송기욱 후보의 질문이 먼저입니다. 우선 그 서태원 후보께서는 그 화장장, 광역 화장장을 하시겠다는 건지 차후에 군수가 되면 주민의 검토를 하시겠다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소규모도 주민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실 건지, 또 우리 화장장 시설의 그 이용 비용 발생하는 거 춘천이나 여기에 그 얼마 정도 하실 것인지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하장장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우리 국민들이 다 필요로 하는 시설임은 명확합니다. 그게 또 강역으로 가평군에 설치된다는 거는 전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독형은 주민 여론조사 결과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되는 시설이라고 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저는 제가 군수가 된다면은 제 임기 중에는 절대로 화장장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충분한 논의와 충분한 이야기가 진행된 다음에 국민들 대다수가 원했을 때 그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대책 부분에서 그 하장장비와 장례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도 이제 타 시군의 통계를 좀 보고 얼마만큼 지원되느냐를 평균적으로 잡아봤을 때 약 1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사실 그 어렵고 힘들고 사랑했던 사람을 보내는 가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엄청 많이 드리고 싶은데 가평군 재정 자립도가 20%밖에 안 되는 사항임을 감안해서 저는 100만 원 이상으로 일단은 계획을 잡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엔 서 후보께서 송기욱 후보께 질문하십시오. 네. 그 송기욱 후보님께 이제 하장장은 무조건 반대하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 반대하는 대신에 주민에게 200만 원을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이 하장장은 이 가평 구민만 쓸 수 있는 하장장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거. 언젠가는 이단 먼 미래에는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한번. 예, 저는 뭐 광역 화장장은 절대 반대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 소규모 화장장은 반대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도 주민과 백지에서 다시 그 주민들과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충분한 토론을 걸쳐서 주민이 원하면은 그 국민이 원하면 그때 검토를 하겠다는 일단 네.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또 꼭 다른 질문 주신 게 뭐죠? 예, 알겠습니다. 다시 여쭤보셔도 제가 시간을 드릴 수가 없어요. 아쉽게도 저희가 제한 시간이 있어서 아까 중복돼서 말씀하신 거 두 분 다 한 번씩 중복돼서 말씀하신 걸로 이렇게 퉁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럼 공통 주제 제가 다음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공통 질문은 편의시설 확대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확보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12월 가평군이 발행한 2021년 가평군 사회조사 보고서를 보니까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불만족, 그 불만족 이유가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이 부분이 46.2%로 아주 높게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쇼핑센터라든지 등등 편의를 증진하는 편의시설이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요. 두 후보자께서는 가평군에 현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의시설 우선순위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고 또 이걸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문은 서태원 후보께서 먼저 답변 주시죠. 예, 편의시설에서 가평구민이 가장 원하는 거는 의료 서비스 확대에 있는데요. 일단은 의료시설 확대를 확충을 하겠습니다. 종합병원은 사실 유치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게 종합병원도 기업이기 때문에 인구 6만 4천밖에 안 되는 가평군에 와서 종합병원을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결과를 얻어서 가평군 군립의료원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김은혜 도지사 후보와 연대해서 함께 하자고 공동협약서에 공동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가평군이 원하는 거는 문화활동 공간이 좀 부족하고 평생학습 체육관이 좀 부족해서 좀 편익 시설, 그러니까 생활 편익에 어려움이 있다. 또 일자리 창업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저는 일단은 평생학습 체험관을 1차적으로 먼저 추진을 할 거고, 그 종합생활문화체육시설로서 힐링형 아쿠아리움 문화활동 공간을 갖다가 그 청평 내수면연구소 쪽에다가 건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체험관도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추진될 거라 생각하고, 그 안에서 일자리 창업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평구민이 이 쇼핑이 좀 어렵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아서 중급 정도의 아울렛이나 쇼핑몰 정도를 유치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혹시 같은 질문 송기욱 후보님 2분 안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선 가장 편의시설이 우리 가평 국민들이 원하는 게 병원입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가평 군들이 원하는 그 시설입니다. 그래서 개인 종합병원은 사실상 추진을 민자이추로 하는데, 정말 그게 어렵다라면은 국립의료원은 국가가 재정을 대니까 예산을 국가에서 대고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치시키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정치적인 걸로 풀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서야 되지. 지역을 위해서 이런 때 정말 필요한 시설을 그분이 좀 유치를 시키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세계 한류 문화센터라 세계 센터를 건립해서 문화 공간을 좀 조성해야 되겠다. 문화 시설이 우리 사실은 1구상구 하나 있는데 약 500억 정도 공모 사업을 해서 이거 실패했지 않습니까? 500억 정도 투입됐는데 지금 적자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탈바꿈시켜서 세계 한류 문화센터를 만들어서 정말 관광객도 찾아오고 지역 문화시설도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많은 문화를 이렇게 어르신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기고 참여하고 볼거리 만들고 하겠습니다. 예. 네, 답변에 대한 후보자 간의 질문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시간 30초, 답변 시간 2분이고요. 서태원 후보께서 먼저 질문하시죠. 예, 세계문화 한류센터를 네. 어디다가 구상하고 계시는지. 저는 지금 현재 잠깐만요. 아직 질문이 안 끝났습니다. 예, 한류센터를 어디다가 건립할 계획인지, 그리고 누가 건립할 것인지, 어떻게 건립할 것인지 조금 어디에 누가 어떻게 무슨 돈으로 하실 건지를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고. 예. 답변 주시죠. 예, 이 세계 한류 문화센터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요. 예, 문화 부분에 우리 가평군에도 우리 문화관광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얼마든지 우리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죠? 사무관 포함해서 우리 인재들을 활용해야죠.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우리 박사님들도 전문위원으로 계시고,
또 외부 인사, 외부 전문 지식을 가진 박사님, 또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시키고 그렇게 해서 추진위원회를 결성할 생각이고요. 예산은 뭐 저희가 우리 최춘식 의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최춘식 국회의원님한테 적극적인 우리 그 문화센터의 예산을 국회에서 좀 예산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할 생각이고요. 저 역시 뭐 국회 그 많은 국회의원님들을 인맥으로 알고 있고 또 담당 부처에도 많은 그 인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정말 그 발로 뛰어서 우리 예산을 확보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거 해보지도 않고 뭐 안 될 것이다라는 게 우리 그동안 가평 정치인들이 늘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발로 뛰고 찾아다니고 또 국회의원 가평 최춘식 의원한테 이런 그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반드시 우리 문화공간을 가평에다가 1구, 3구 쪽에 아니면 다른 또 부지를 좀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반드시 세울 방침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엔 송 후보님, 서 후보님께 질문하시죠. 그 서 후보님이 이제 필요한 부분 아까 얘기하신 부분에 문화 쪽에 그 의료 쪽에도 얘기 좀 하셨죠. 그 의료 쪽에 필요하던 저는 이제 이런 의료 쪽에는 확실한 내용 갖고 말씀드렸는데 의료 쪽에 어떤 방식으로 알겠습니다. 어떻게 역시 유치할 의료 겁니다. 관련된 거에 좀 구체적인 어떤 답변을 네.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가평 군립의료원을 건립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평 군수는 경기도지사와 공동 공약을 맺었습니다. 가평 군수 후보 저 서태원과 경기도지사 후보 김은혜 후보와 가평군에 대한 지원 공약에 가평 군립의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평 군립의료원을 건립하는데 이 재원 확보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사전에 관련 부서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의견 타진했는데 어느 정도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나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가평 군립의료원을 건립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 그 동네 의원과 협업해서 가평 구민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좀 확대할 계획이고요. 군립의료원 건립에 있어서 이제 가평군에 진짜 필요한 게 피부과, 산부인과, 소아과 의원 자체가 없다 보니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그 군립의료원 건립 이전에 또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군립의료원 추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알겠습니다. 두 분 다 그 의료 쪽에 굉장히 그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어느 분이 되시건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좀 꼭 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마지막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규제 완화 방안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가평구는 전체가 자연보전권 지역이고 또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으로 각종 규제가 많이 묶여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평군의 발전을 저해하는 게 바로 이런 요인들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많은 단체들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후보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좀 완화시켜야 될 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듣겠는데요. 사실 가평군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두 분의 답변을 조금 더 이렇게
큰 그림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시간 역시 2분씩 드리겠고요. 이번 질문은 송기욱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우선 저는 뭐 그동안 규제 철폐를 위해서 그 한강 수계법이 올바로 될 수 있도록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수변 구역에 그 축소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또 했고 또 축소를 시켰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가장 그 우리 가평의 그 발전의 저해 요인 중에 하나가 82년도에 그 자연 보전권으로 전 수도권 정비법이 전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이거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인구 억제 정책으로 우리 가평군이 수도권에서도 떨어진 변방인데 가평에 맞지 않는 그 규제를 뒤집어 씌워놨다. 그래서 저는 이 규제는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되느냐 내가 요구하고 싶습니다. 중앙정부에. 사실 가평은 강원도하고 똑같습니다. 강만 살짝 건너면 강원도인데 수도권이라는 이유 하나로 수도권 정비법을 그 올가미를 씌워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저희는 수도권의 가평의 수도권 예외 조항을 둬서 저희 가평군과 연천, 옹진, 강화 이런 데는 예외 조항을 둬서 그 수도권 정비법에서 좀 제해 주는 그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구도 적고 그렇게 정부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또 맞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강력히 제가 요구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한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엔 같은 질문 서태원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예, 70년대에 가평 구민 인구가 7만 8천까지 올라갔었는데 제가 알기로는요. 근데 점점 줄어서 5만으로 뭐 5만 5천으로 내렸다가 최근에 이제 6만 4천까지 됐는데요. 이 인구가 감소된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수도권 정비계획법입니다. 가평 구민이 가장 원하는 게 수도권 정비계획법인데 이 법에 대한 규제 완화는 가평 군수의 힘으로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 힘든 부분, 가평 구민의 이렇게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 공약에 이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부분을 넣어서 출범을 했습니다. 이 출범해서 대통령께서 이 공약을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가평군 내에 규제 완화 TF팀을 구성해서 중앙정부와 계속 연계 속에 규제를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꼭 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서태원은 기회가 주어지면 여기에 총력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도 중요하지만은 규제 혁신이란 생각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당상수원법에 대해서도 그 가평군에 굉장한 그 어려움, 제재 이런 게 있는데 하수도 공사가 조만간에 100% 가평군에 완료되면은 수질 보전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규제 완화를 TF팀을 이용해서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완화되는 동안에 이 할당상수원에 관련돼서 그 물을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물값을 톡톡히 서울시에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엔 또 후보자 간의 질의응답입니다. 질문 30초, 답변 2분 시간씩 똑같고요. 이번 질문은 송기욱 후보께서 먼저 해주시죠. 서태원 의원님 그 수도권 정비법은 이게 40년 됐습니다. 40년. 근데 그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많이 바뀌었죠. 이거. 네. 그 힘 있는 국회의원들도 있었고. 근데 이걸 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접근을 그 일개 군수가 풀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국회의원도 못 푸는데 알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풀겠습니까? 질문의 취지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는 실제 이 후보가 되기 이전서부터 수도권 정비계획법에만큼은 좀 완화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공감해서 그 국민의힘 가평 포천 가평 지구당의 건의 사항으로 이 규제 하나를 놓습니다. 저희도 놓지만은 여주 아니 연천, 포천, 양평 다 공동으로 놓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가평 군수의 힘으로는 절대 못 푸는 상황이고 또 어느 국회의원 한두 분이 뭉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의 힘을 빌어서 또 풀어야 될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내정자를 만났을 때도 이 부분을 건의드렸습니다. 찾아가서 만나서 부탁드린다고 하고 가평군 후보자 입장에서 건의를 드린 바 있고요. 이 부분은 대통령 공약이고 또 한 가지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어떤 틀도 있지만은 일단은 상하수도 부분이 어느 정도 되면은 규제 완화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풀어야 될 것이고 또 가평군수 혼자 풀을 게 아니라 가평군민 모두 함께 해야 한다. 이번에 혼자 해서는 절대 될 수 없고 또 대통령께서도 공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중앙에 도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가평 국민이 모두 함께 뭉쳐서 이 숙제를 풀어야 가평의 미래가 보입니다. 이 규제 하나가 가평군 자체를 묶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함께 풀겠습니다. 예, 풀어보도록 당연히 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번 서태원 후보께서 송 후보님께 질문을 드릴 차례입니다. 예, 송기욱 후보님께서는 할당 상선에 관련된 법에 대해서도 이제 본인이 하시겠다, 수도권 정비계획도 하시겠다라고 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건지는 얘기를 없고 하시겠다라고 하시고 저한테 질문을 거꾸로 물어보셨거든요. 군수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라고 한번 송기욱 후보님께서는 우선은 같은 질문 같은 네. 답변인 것 같습니다. 네네. 우선은 수도권 정비법은 이게 전체를 우리가 자연보전권을 풀어달라면 풀어주겠습니까? 절대 안 풀어주죠. 예. 그래서 저는 군수가 되면은 네. 세분화 시켜달라 이걸. 그래서 한강 수계법의 그 수변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분을 해제해달라. 통째로 그냥 풀어달라면은 아마 안 풀어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은 세분화시켜서 일부분이라도 해제를 해달라면 그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뭐 전체를 해달라는 건 아니니까. 또 수변구역은 뭐 저희들이 하수처리 2025년까지 95% 목표 달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변구역에 사실상 우리가 오염 총량제를 받아들이면서 그 총량제를 받아들이면은 특별대책고시를 하수처리 용량 안에 있는 건 해제하기로 돼 있습니다. 법에도. 또 해준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법을 어기고 있는 거지, 환경부에서. 저희는 착실하게 이행을 하면서 그 하수 처리를 확대해 놨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것은 풀 수 있다.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저희와 약속한 점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뭐 당연히 환경부에서 해제시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이의가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해줘야 됩니다.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숙제이니만큼 두 분께서 잘 좀 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통 질문은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겠고요. 다음은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와 개별 보충 질문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저희 토론의 진행 방침에 따라서 잠시 수어 통역사 교체가 있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가평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가평 군수선거 후보자 토론회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로서 내세운 공약을 후보자들끼리 상호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일단 후보자 각각 공약 발표를 하고요. 그 이후에 이번엔 2번씩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청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질문 기회가 2배로 늘어나는 만큼 조금 더 세부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제가 당부드릴 건 공약에 관한 코너인 만큼 걱정은 안 됩니다만 지금까지 보니까 서로 비방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삼가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공약 발표 듣겠습니다. 공약 발표는 서태원 후보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시간 2분입니다. 예, 서태원 캠프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목표는 첫째, 국민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가평군을 디지털 스마트 문화관광 도시로 우뚝 세우려고 합니다. 셋째, 가평군 체육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대규모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넷째, 디지털 스마트 농업 정책을 추진하여 부가가치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융성 콘텐츠 발굴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재 육성을 통하여 문화적 교육도시로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실행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도권 정비계획법 자연보존권역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정지식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평군 의료원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미국 영연방 참전 안보관광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평군 군도 상판 정목 2차선 도로 개설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37호선 고성 하천 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청평초등학교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대폭 인상 추진하겠습니다. 명품 주거단지 1만 원을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GTX 비노선 조선 조속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제2경춘국도 조기 착공, 친환경 열순환 재생자원 소각로 신설, 팔국골풀동 체육시설 확충, 생활권역별 유아원 건립, 농산물 판매장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서태원 후보의 공약 발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공약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고 또 어떤 궁금증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질문을 제가 송기욱 후보께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번 질문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2번 하실 기회가 있으니까 이 시간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30초, 답변 2분이고요. 첫 번째 질문 송 후보님 하시죠. 우선 공약을 다양한 공약을 서태 후보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관광 산업으로 아까 연영방 관광 산업단지 산업을 연계한다 했는데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할 것인지 말씀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2분 동안 하시면 됩니다. 미국 영연방 참전 안보관광공원 조성을 추진토록 하려고 하는데요. 가평군에는 미국 참전비, 영연방 참전비, 캐나다 참전비, 호주 참전비, 뉴질랜드 참전비가 많이 있습니다. 이 참전비와 연관된 안보 교육도 시킬 수 있고 또 안보를 통한 문화 예술을 가미한 안보 공원을 만들어서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던 가장 큰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약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고 이 공약을 통해서 미군 참전비가 있는 가평군에 재정이 열악한 가평군에
중앙부처의 도움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 공약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원 내에 조각품 등 예술품을 넣어서 진짜 신지식 관광단지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가평군 시만으로 풀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없습니다. 근데 이런 관광단지나 이 관광공원을 만들려고 하면은 중앙부처의 도움이 절실한데, 이 중앙부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 대통령의 공약과 국회의원의 공약과 또 경기도지사의 공약과 맞물려서 풀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풀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한 번 더 기회 있습니다. 그 디지털 스마트 관광 도시를 아마 이게 막연하게 이렇게 그 관광 도시를 만든다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좀 뭔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예. 네, 질문 마무리됐으면 예. 답변 듣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가평군 북면에 이 전적비와 찬전비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가평군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 그곳에 관광단지를 만들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참여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분들을 통한 추진위원회를 일단 구성토록 하고, 또 이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그 국가보훈처나 외교부나 재경부 이런 중앙부처를 통해서 예산 확보를, 예산 설명이나 사업 설명을 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약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주민분들을 놓고 설명회를 한번 제가 조용히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추진하려고 하는데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국민 일부 분들이 함께 하겠다, 모든 걸 내려놓고 여기에 열심히 동참해서 가평군의 명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추진 사항에 대해서 또 그 재능이 있는 분들, 능력이 있는 분들, 퇴직 후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가평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송기혁 후보의 공약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공약 발표 시간 2분 주어집니다. 예. 저는 우선 우리 어르신들 정말 이제 자식들이 외부로 다 떠나고 어르신들만 가평에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자 노릇하는, 아프면 빨리 갈 수 있는 종합병원을 병행해서 국립의료 이걸 꼭 유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GTX-B 노선, 이거 반드시 청평, 가평 경유하게 만들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그린 친환경 명품 신도시, 상천이나 청평 쪽을 연결해서 3만 세대에 가까운 명품 도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자라섬, 우리가 자라섬의 국가정원을 제가 유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세계 한류문화센터를 1939역에 위치를 1939역에다 추진하겠습니다. 또 특히 또 청평 쪽에는 제2의 우리 가평 행정도시를 제2의 행정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또 그렇게 되면 청평 인구가 늘어나면 청평면을 읍으로 승격시키겠습니다. 또 설악에도 설악면을 읍으로 승격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서 인구를 늘리겠습니다. 또 상암 조정면에는
산업단지를 유치하겠습니다. 네. 네,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역시 참 많은 공약들이 나왔는데요. 서태원 후보 첫 번째 질문 하시죠. 그 명품 도시 하면서 명품 주택 3만 호 건설을 송기우 후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3만 호가 엄청 많은 양인데 네. 이게 그냥 먼 미래를 보고 하신 건지 임기 중에 송기우 후보가 군수가 되었을 때 임기 중에 네.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인지. 전 네, 말씀해 주시죠. 질문 이렇게 예. 마무리하겠고요. 예. 예, 송 후보님 준비되셨으면 네,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누구든지 시작은 해야 된다. 저는 임기 중에 반드시 시작할 거고요. 지난 에코시티를 10년 전에 환경부에서 네. 가평에 시도를 하다가 그때 당시 한 2,700억이죠. 아마 가평군에서 반대를 해서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진을 하겠다. 상천과 청평 일대에 충분한 조성할 수 있는 부지가 되기 때문에 부지 면적이 한 10만 평 정도 규모의 10만 평 이상으로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특히 여기에 들어설 에코시티 친환경 도시는 관광 유락단지 조성사업, 환경 스포츠 레저 시설 조성사업, 생태마을 조성사업, 관광사업, 또 농장, 환경자원 활용, 테마공원, 또 생태주거단지 및 이런 생태주택 모델 개발, 자연휴양림, 생태숲 이 많은 사업들이 들어갈 겁니다. 생태박물관, 생태학습 테마공원, 탐방로, 습지도 일부 조성하고요. 세계 야생 습지, 저류 생태 탐방로 이런 많은 부분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제 임기에 시작해서 또 시작을 해놓으면 남은 차기의 군수가 또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공약 잘 들었습니다. 서 후보님 질문 하시죠. 예, 3만 호 건설 좋은 의견 들었습니다. 예, 꼭 됐으면 저도 희망입니다. 청평면의 제2의 행정도시 추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또 추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청평면 제2 행정도시. 당연히 잠시만요. 제가 시간을 저희가 재기 위해서 지금부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제가 이 사업 생태 환경 에코피아 도시가 개발되면은 당연히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청평에 7개 지구의 아파트 허가 3,100세대 준비 중인 거로 따지면은 아마 가평보다 인구가 훨씬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행정 서비스 차원이나 행정 편리성을 위해서라도 청평으로 제2의 행정도시가 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제 임기 중에 일단 먼저 우리가 행정시설을 청평에다 제 임기 중에 먼저 청평으로 행정도시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데이터 갖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많은 시설이 들어오면 그 주위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먹거리 타운이 또 주위에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청평 일대나 상천이 이게 완전히 생태 도시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면은 아마 청평 상천이 한 도시를 이루는 그런 큰 규모의 그런
생태 문화 도시가 생겨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기 때문에 우리 에코시티를 통해서 가평의 일자리 문화나 이 도시화, 생태 도시화를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기욱 후보의 답변이었고요. 서 후보님 한 번 더 마지막 보충 질문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질문하는. 예. 본인이 30초를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두 번 질문을 다 들었나요? 예, 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조금 전에 이제 마지막 더불어민주당 송기욱 후보의 공약 발표와 여기에 따른 질의응답까지 다 들었습니다. 워낙 지금 두 분 토론이 1시간 넘게 이제 길게 이어지다 보니까 조명도 세고 굉장히 지치실 텐데 저만 지친 것 같아서 두 분께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오늘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두 후보께서 조금 아쉽고 좀 하실 말씀이 남은 부분 이번 시간 잘 활용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송기욱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예, 이제 가평이 변해야 됩니다. 10년 동안 가평이 너무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가평은 선거 때마다 군수가 당선되면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하차하는 일도 벌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깨끗하고 검증된 송기욱 군수가 후보가 돼야 됩니다. 이제 가평은 이제 서울의 1시간 거리인데 30분 거리로 단축시켜야 됩니다. 가평에 와서 출퇴근거리가 되는, 가평에 와서 사실 분들이 편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GTX B 노선 반드시 청평, 가평 경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일자리 송기욱이가 만들어내겠습니다. 또 노인네들, 어르신들 종합병원 유치해서 반드시 아픈데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또 명품 도시를 만들어서 청평면을 청평읍으로 승격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가평 국민 여러분, 송기욱이가 세상 가평을 바꿔놓겠습니다. 이제 변화를 시키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검증된 후보, 도의원 8대 도의원 지내고 또 가평군 최초로 더불어민주당 가평군 의장을 지낸 송기욱에게 맡겨주십시오. 깨끗한 송기욱이가 반드시 가평을 바꿔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서태원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평 국민 여러분, 과거에 민선 가평 군수는 단 한 번도 여당에 맞춰서 군수가 된 적이 없습니다. 우수속이거나 야당의 군수가 배출됐었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저 서태원을 지지하면은 가평군 역사 이래 처음으로 여당의 군수가 배출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당의 군수가 배출되면은 그래도 더 낫지 않겠습니까? 중앙부처나 가평도나 국회나 그냥 힘을 실어 보태주시고, 또 국민 여러분, 가평군에서 계속 나고 자라면서 국민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모든 지역에 대한 현안 문제나 지역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저는 국민과 함께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단편소설 큰바위 얼굴에 나와 있듯이 지역에서 계속 일하면서 함께한 저 서태원을 응원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정말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랬듯이 국민과 함께 할 것이고 미래에도 가평 국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것으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가평 군수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아마 보신 분들 다 저와 같은 생각이실 텐데요. 참 오늘 되게 신사적인 표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저도 참 그 화기애애한 토론회 장면을 함께해서 참 기분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긴 시간 정말로 두 분도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 비전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을 한 만큼 긴 시간 함께하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마지막 결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은 5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치러지고요. 본투표는 6월 1일입니다. 가평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일할 일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평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다시 보기 서비스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무료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가평 군수선거 후보자 토론회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